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주 멋진 유명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무기는 우리 한국전에서도 다량 참전해 가지고 많은 출격을 했던 그런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조금 그렇습니다. 타이밍과의 악연, 미국 최초 제트 전투기 P-80 슈팅스타.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슈팅스타 유성이죠. 자, 2차 세계대전 후반에 독일의 제트 폭격기에 쇼크를 먹었습니다. 1943년도인데요. AR-234 블리츠라고 하는 폭격기인데, 원래 이제 독일군이 이걸 정찰기 용도로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폭격기로 개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군이 저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야, 이놈들 아직도 이런 거 만들 힘이 남아있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미군이 참전을 하면서 독일에서 출격한 이 폭격기들이 막 독일 본토에 가서 때려 부수고 폭격하고, 뭐 무스탕들이 이제 호위해서 가고 뭐 이러던 시절 아닙니까? 완전히 전세가 연합군 쪽, 즉 미군의 참전으로 연합군 쪽으로 확 기울었어요. 사실은 뭐 미국도 그냥 참전하는 게 아니고 독소 전쟁에서 소련이 독일을 갖다가 막 깨고 하면서 이제 독일이 이 생산량 또 어떤 전력의 상황 이런 것들이 확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미군이 참전해서 그냥 이제 결정타를 먹이는 겁니다. 이미 이제 이탈리아는 막 뺏어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독일이 폭격기를 만든 거예요. 제트 폭격기. 그 당시에는 속도의 시대 아닙니까? 왜냐? 미사일이 없으니까 기관총으로 쏴야 되는데 상대의 기관총을 쏘는 전투기보다 더 빠르면 얼마든지 폭격하고 도망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라고 하다가 미 육군 항공대가 록히드 마틴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자, 저 독일의 제트 괴수에 대항할 제트 전투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43년 6월 1일 날 록히드 마틴 그리고 미 육군 항공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야, 급하다 급해. 야, 니네도 뉴스 봤지? 독일 놈들이 제트 엔진을 2개나 달고 있는 제트 폭격기를 영국 상공에 띄웠어. 그래서 록히드가 그거요, 뭐 그거 속도도 700km 조금 넘던데 뭐 그거 가지고 그리 호들갑이에요. 무스탕으로도 충분히 뭐 잡겠던데요. 이러니까 이제 미국군 항공대가 야, 장난하냐? 무스탕은 최속도로 가속해야 700km 조금 넘게 나오는 프로펠러기고 저 독일 놈들은 순항 속도가 700이야. 프랑스 어디 상공에서는 740까지 찍었다더라. 당장 제트 전투기 만들어.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 록히드가 아유, 뭐 제트 전투기 그 까이 건 뭐 내가 뭐 이럴 줄 알고 한 5년 전부터 준비하던 게 있었는데 그 슬슬 내놔야 되겠구만. 좀 기다려 보시오. 일단 계약서에 사인부터 하시고 까이 건 뭐 그럼 내가 180일 안에 시제품 보내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180일? 아무리 전쟁 중이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너 180일 만에 안 되면 1일 하루당 100대씩이야? 알았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록히드 마틴하고 사인을 하고 했더니 스컹크웍스 전설의 시작입니다. 143일 만에 납품을 해버렸어요. 제트 전투기 시제 1호 143일 만에 스컹크웍스가 SR-71 이런 완전히 최첨단 당시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무기들을 만들었던 게 바로 이 스컹크웍스예요. 록히드 회사의 특수 연구팀이죠. 그 연구팀의 이름이 스컹크웍스인데 여기에서 자 1943년 6월 26일부터 제작에 들어가서 11월 16일에 납품을 했으니까 딱 143일 걸렸습니다. 우리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이 그 시제기 납품하는 사진이에요. 정말 진짜로 143일 만에 만들어서 납품해버렸어요. 물론 자기들이 그 전에 이미 30년대 후반부터 이 제트 전투기를 개념 연구를 다 해놓고 뭐 이렇게 해놨으니까 143일 만에 이걸 납품을 했겠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대단한 속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 육군 항공대, 그러니까 48년도에 미 공군이 창설됐으니까 그전에 육군 항공대예요. 미 육군에서 완전 뿅 간 거죠. 야, 얘들 진짜 대단하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트 엔진의 위력, 당대 최고의 속도 성능으로 등장한 P-80A 슈팅스타입니다. 중량은 3.6톤이에요. 자중이. 그리고 최대 6.3톤, 그러니까 연료와 무장을 달고 6.3톤까지 이륙을 할 수 있어요. 엔진은 터보제트 1개가 들어가고요. 최대 속도는 시속 928km. 그러니까 아까 그 독일의 폭격기보다는 한 200km가 더 빨라요. 항속거리는
뭐 무스탕만큼은 안 되지만 1220km, 225km의 항속거리. 그러니까 무스탕이 한 2300km 항속거리니까 무스탕보다는 한 반 정도 항속거리예요. 무장은 무스탕하고 비슷하게 59경 기관총 6정이 장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폭격기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영국으로 폭격하러 오면 무스탕 가지고는 잡으러 가면은 도망가 버리고 잡으러 가면 도망가 버리고 하는데 이건 그 폭격기보다 한 180km 더 빠르니까 그냥 오면은 잡아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폭격기에 대한 요격기로 충분한 성능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급하면 체하는 법, 오류 수정하는데 날려버린 인연입니다. 이게 이제 143일 만에 만들었으니까 충분한 시험평가 없이 납품을 했죠. 그래서 미국군 항공대에서 시험평가를 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별명을 슈팅스타로 지었더니 진짜 슈팅스타처럼 떨어지네. 별명을 유성으로 지었더니 진짜 유성처럼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연료계통에 문제가 있다. 또 뭐 조종계통에 또 뭐 엔진에 또 어떨 때는 너무 빨라가지고 조종사가 감당을 못해서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류를 수정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년이 걸려가지고 1945년 어느 날 이제 대충 완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제 완성됐으니까 빨리 전장으로 보내자 해가지고 급하게 2대를 영국으로 수송선에 실어서 보냈어요. 그랬는데 유럽 전장에 데뷔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왔다. 독일 놈들 다 튀어 나와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1945년 5월달인 겁니다. 5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죠? 독일이 항복해버렸어요. 야 전쟁 끝나니까 튀어오네. 당장 짐 싸서 돌아가라 이놈아.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전쟁 끝나버렸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 전쟁에 한번 써보려고 만들었는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일본 놈들 때려 부수러 가자. 내가 태평양으로 갈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태평양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항속거리가 1200여 킬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까지 가려고 하면은 어디 어느 정도 하와이, 괌 또는 오키나와 여기 정도까지 날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항속거리가 안 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뭐 공중급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영국으로 보낼 때처럼 수송선으로 실어서 보내려고 하니까 지금 일본 상황도 지금 뭐 전쟁이 끝날 것처럼 그냥 깔딱깔딱한 겁니다. 뭐 일본 해군들 다 박살나가지고 다 사라졌고 이제는 거의 섬 하나하나씩 점령해서 일본으로 점점 지금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냐? 그러면은 항속거리가 안 되니까 외부 연료 탱크를 대형으로 큰 거를 달고 이걸 갖다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록히드에서 잠깐만 기다려봐요. 제가 외부 연료 탱크 만들어서 태평양 횡단할 수 있게끔 만들 테니까 기다려봐요. 해가지고 급하게 외부 연료 탱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일본으로 보내려고 했더니 자 그렇다면 이제 일본 놈들과 싸우겠습니다. 가자 하고 외부 연료 탱크를 딱 만들어 붙였어요. 여기 외부 연료 탱크 큼직한 거를. 그랬더니 야 일본에 원폭 떨어지고 벌써 한복했다. 뭔 뒷북이야. 벌써 8월 달이 된 겁니다. 끝나버린 겁니다. 전쟁이. 그래가지고 독일 유럽으로 갔더니 그때는 1945년 5월 또 일본으로 가려고 외부 연료 탱크 급하게 만들어서 갖다 붙였더니 1945년 8월 이래가지고 뭔가 좀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타이밍이 안 맞네요. 그래서 활약을 못했어요. 야 이거 아쉬워서 어떡하냐. 이제 그때 그 사실은 그 독일에도 제트 전투기가 있었어요. Me-26이라고 하는 제트 전투기였는데 이제 뭐 전쟁을 미국하고 연합군이 이겼으니까 그 Me-26도 노획해보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다 운영을 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Me-26하고 다 타본 조종사들의 말에 따르면 이게 더 못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Me-26는 44년도에 실전에 데뷔했어요. 그 독일 제트 전투기는. 그런데 이게 더 못하다. 가속 성능, 선회력, 최고 속도 모든 면에서 이 슈팅스타가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래가지고 2차 대전, 유럽 전쟁, 그리고 태평양 전쟁 아무 데서도 타이밍이 안 맞아서 활약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와신상담 이제 제트 시대가 되었으니까 미 육군 항공대는 이것을 1700대나 생산했어요. 왜? 유일한 제트 전투기니까 막 생산을 합니다. 왜? 당시 이제 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소련이 미그 15를
만든다라는 이제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것을 1700대나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1950년이죠. 야, 이제야말로 내가 내 진가를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짠! 한국전 6.25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 공군이 야, 너는 나가봤자 미그 15에 완전 쳐발리니까 그냥 폭탄이나 떨거라 해가지고 세이버를 보내는 겁니다. 세이버. 왜? 미그 15하고 시뮬레이션을 붙여봤더니 도저히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속도, 가속 성능, 선회력, 기동성 모든 면에서 미그 15에게 상대가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근데 덩치는 좀 크니까 이제 폭탄 투하 용도 해가지고 이제 이 슈팅스타가 폭탄을 투하를 갈 때는 세이버, 쌕쌕이 F-86이죠. 이 세이버들이 따라다니면서 엄호를 해줘요. 호위기체로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이 슈팅스타가 폭격하고 그리고 돌아오고 그래서 단둥 지역을 폭격한다든지 아니면 미그 엘리라고 그 중공군의 군수물자들이 쭉 들어오고 그 압록강 철교를 통해서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안북도로 들어와 가지고 북한 전역으로 이 군수물자들이 가겠죠. 그래서 이 평안북도 지역은 중공군의 군수물자가 들어오는 핵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평양북도 지역을 집중적으로 폭격을 하는데 여기 이제 폭격하는 정도로 이 슈팅스타들이 주로 참전을 했고 그러면 이제 단둥 지역에 있던 당시 이제 소련이 지원해준 그 미그 15들이 확 여객하러 오는 겁니다. 그 여객기들하고는 이 슈팅스타하고 직접 붙으면 상대가 안 되니까 F-86 세이버들이 가서 이제 전투를 벌이고 이런 양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슈팅스타는 그런 식으로 적진 후방에 가서 중심 타격을 하든지 아니면은 캐스 그러니까 이제 근접 항공지역 공군 이러면 이제 들어와서 폭격해주고 하는 이런 용도로 주로 6.25 때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군 최초의 제트 전투기라는 멋진 타이틀은 달고 있지만 이름처럼 사라진 비운의 전투기입니다. 슈팅스타. 그래서 세이버라든지 무스탕이라든지 콜세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정말 이름 하나 족적을 남겼는데 슈팅스타는 최초의 제트 전투기면서 1700대나 미국에 배치가 됐는데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슈팅스타 유성이죠. 자, 우리 유명한 윤항기 님이 노래를 불렀죠. 사랑해요 유성처럼 사라져버린 노래 아시죠? 그래서 슈팅스타처럼 사라져버린 그래서 이런 노래 가사처럼 유성처럼 사라져버린 별이 빛나는 밤에 슈팅스타 미군 최초의 제트 전투기 슈팅스타 우리 6.25 전쟁에서도 많은 활약을 했던 슈팅스타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